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계속 시청한다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주변 소음이 줄어들면서 내 목소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페티눔 엄준입니다. 드디어 iOS 16.4의 정식 버전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이번에 음성 분리 기능이 일반 통화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기존에 페이스타임에 있었던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주변 소음이 줄어들면서 내 목소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 품질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대방과 통화 중에 제어 센터에 들어가 보면 마이크 모드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세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음성 분리를 선택하면 돼요. 제가 여러 명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모드로 통화를 했을 때 좀 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끔 통화를 할 때 주변 소음이 심한 곳에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는 페이스타임에만 들어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일반 통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통화하실 때 이 기능을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애플이 iOS 16.2에서 새로운 홈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겨서 배포 며칠 만에 중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iOS 16.4에서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애플이 배포를 중단하기 전에 이미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건 없고요. 대신 안정성과 속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데이트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터 온도 조절 장치와 애플 홈을 연결했을 때 반응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이 되었다고 하고요. 물론 한국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기존의 이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번 업데이트 꼭 추천드립니다. 애플은 iOS 16에서 사진 앱의 중복 감지 기능을 추가했었습니다. 사진 앱에서 기타로 내려가 보면 중복된 항목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복된 사진들을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기능은 아이클라우드 공유 사진 보관함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iOS 16.4에서는 사진 앱뿐만 아니라 공유 사진 보관함에서도 중복 이미지나 동영상을 찾아내준다고 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 사진과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는데요. 그 많은 사진들 속에서 중복된 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 사진까지 중복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아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저장 공간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진 앱 관리가 어려웠던 분들은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iOS 16.4로 업데이트를 하면 웹푸시 알림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웹사이트를 홈 화면에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추가한 앱에서도 일반 앱과 마찬가지로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알림이 오면 잠금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건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모든 웹사이트에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웹사이트 자체에서 알림 기능을 지원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추가를 하더라도 그 웹사이트가 푸시 알림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푸시 알림을 지원하는 웹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iOS 16.4에서는 새로운 이모티콘도 나왔는데요. 흔들리는 얼굴이나 하늘색 하트, 그리고 핑크 하트, 당나귀 등등 총 21개의 새로운 이모티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모티콘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애플워치,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원되는 OS는 아이패드 OS 16.4, 워치 OS 9.4, 그리고 맥OS 벤츄라 13.3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계속 시청한다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이렇게 지속적인 깜빡임이나 스트로브 효과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비디오를 어둡게 해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단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가주시고요. 동작으로 들어가 보면 플래시 효과 흐리게 처리하기, 이 항목이 보이죠? 이걸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비디오 밝기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 은근히 유용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이 기능은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게 되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가 그걸 감지해서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에 연락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스키장에서 자동으로 911에 잘못 신고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원래 자동차 사고 같은 큰 사고를 감지하는 기능이지만 스키나 보드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작동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iOS 16.4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한 최적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해결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이건 뭐 다시 스키 시즌이 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PIP 모드로 볼 때 발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게 좀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PIP 모드로 사용해본 결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딱히 발열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발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 발열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번 업데이트가 좀 도움이 될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다른 변화들을 살펴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 AOD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는 AOD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AOD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토글이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기능의 변화보다는 사소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업데이트나 애플 뮤직의 프로필 버튼 추가, 거기에 더해 날씨 앱 지도에 보이스오버 기능 지원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iOS 16.4의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자주 사용할 만한 그런 기능들 위주로 뽑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는 기능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들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